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대방대동은 리모델링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대한 안내를 시공사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회사 동영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주거문화의 변화,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분위기, 역사와 미래를 하나에 담다. 감독, 그 자체의 공간을 설계하다. 새로운 아침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처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눈부신 리모델링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이끌어 나갈 시대의 흐름, 리모델링입니다. 자산가치 상승과 더불어 최신 트렌드의 신축 단지로 재탄생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의 중심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한강역, 일기 신도시 분당, 평촌, 용인까지 이미 수도권 수십여 개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포스코 건설이 시공 중인 개포 우성 부차 아파트의 경우 사업 추진 2년 만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제가 조합장이 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시공사하고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설계나 공법이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2년 만에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합장으로서 공사가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주 뿌듯함을 느낍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포스코 건설이 리모델링 미래식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 재건축, 한때 엄청난 호응을 누렸던 재건축 시장. 하지만 영영 쏟아진 각종 규제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 수평, 별도 증축과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고 기존 세대수 15%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빠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은 15년, 조합 설립 후 사업 기간을 포함해 5에서 6년이면 실질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가능 연한은 30년이 되나 안전진단 분석 후에 사업 기간은 통상 10에서 15년 이상으로 리모델링에 비해 매우 깁니다. 공사 후 늘어나는 면적을 결정하는 용적률, 기존 용적률 180% 이상의 단지인 동, 재건축 시 법적 용적률 제한과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사업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제한은 물론 기부채나 임대주택 건설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대폭 증가하면 최적의 분담금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의사결정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진할 수 있는데 그때 솔직해서 잘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면 리모델링 좀 빨리 선회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재건축 사업에 유리한 단지는 서울 강남 200% 미만, 강북은 160% 미만의 용적률일 때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장원동 A아파트의 경우 기존 용적률 288%, 재건축 시 용적률이 오히려 줄어들어 이전보다 세대수가 감소하거나 세대 내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따라 용적률은 148% 늘어난 437%, 증축을 통해 면적이 늘어나고 물론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 많게는 수억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리모델링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사업 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냐? 대치우선 2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하루건대에서 준공 후 현재 21억 원대로 상승. 대포성 2차 아파트가 리모델링 전 하루건대에서 착공 전 17억 원대로 상승. 리모델링 또한 기대 이상의 높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우성 2차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에 시달려야 했고 아파트도 볼품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차라리 리모델링 하지 말고 재건축을 하지 왜 자꾸 리모델링을 추진하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었고, 하지만 재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법적 시한 36년이 되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때 가서 허가가 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선택했고 지난 2월 말 공사가 끝나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씩씩한 아파트 외관은 새 단장을 했고 답답하던 지상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지상에는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놀이터, 체력 단련장이 마련됐습니다. 내부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좁고 지저분하던 주방은 고급스러워졌고 거실과 전망은 한층 시원해졌습니다. 아파트 어디를 둘러봐도 과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 구조 보강, 최첨단 리모델링 시스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고 가치 있는 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 재창조하는 일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 중 하중을 집행하는 주요 구조체를 남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 지하에 고강도 마이크로 파일로 보강 공사를 하고 앞뒤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 구조물의 하부는 콘크리트 파일을 추가 설치하여 건물의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면서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포스코 건설만의 극보적 기술 탑다운 공법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새 아파트로 재탄생시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인가는 이걸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안전률을 요구를 해요. 새로운 건물처럼 안전률을 똑같이 요구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에 있어서 무게를 놓는다고. 안전의 또 다른 화두는 지진. 어디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규모 5.8 경주 지진, 수능시험 연기까지 불러온 규모 5.4 포함 지진 등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택 매진 설계 기준은 1988년 도입되어 수차례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는 매진 성능이 미비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된 건축물은 하루빨리 매진 시스템을 갖추고 지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리모델링 시 구조물의 연성 능력을 높여주는 재진 댐퍼와 강제를 이용한 최신 내진 설계 및 보강 공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 20년에서 30년 전 지난 건물들. 그런 경우들은 그 당시 때는 뭐 지진 규정이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좀 더 내진 보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불안한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 생활 수준을 높이는 최적의 수단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통하여 낡은 아파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웅장하고 현대적인 감각, 세련되고 품격 있는 외관으로 입주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자동차로 빼곡했던 지상의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마치 공원과도 같은 테마 정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각 세대와 지하 주차장을 직접 연결하고 주차 대수를 늘려 쾌적함과 편의성을 확보합니다. GX룸, 피트니스, 키즈 카페, 실버라운지 등 취미 활동과 영화 생활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명품 커뮤니티를 조성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윤택해집니다. 첨단 시스템을 갖춘 혁신적인 아파트로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겸비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세대 내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자동 청정 환기 시스템, 가스, 난방, 조명 통합 제어 시스템, 단지 상중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 거실과 주방 활용을 극대화한 ADK 구조와 여유로운 화장실과 드레스룸 및 수납 공간, 한층 넓어진 현관, 활용도가 다양한 다용도실 등 편의성이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투베이, 쓰리베이, 복층 구조 등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맞춤형 살기가 가능합니다. 갈수록 뚜렷해지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리모델링을 통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최선의 선택은 리모델링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편리함과 더불어 더 큰 가치를 낳은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의 선도주자 포스코 건설. 리모델링 시대를 이끌어가는 포스코 건설. 수직 증축 법규 제정 이후 최초로 착공한 대구 5성 9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레전드 간의 다축전에서 조합원님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창원 패밀리 아파트. 수직 증축 리모델링 최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송파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 최초 서울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된 백호 대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역대 최대 2천여 세대 매번등급 대단지 분당 르티마을 성사단지. 국내 단일 단지 최대규모서 용인수지 초인마을 아파트. 서울형 리모델링 1호사 송파 본정 시형 아파트. 최고, 최대 포스코 건설이 지나온 길 대한민국 리모델링의 산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품질 만족 지수 10년 연속 1위. 외부 고객 충성도 아파트 꿈은 3년 연속 1위. 대한민국 명품 하우징 최우수상 수상. 리모델링 시대가 올 것을 예측한 포스코 건설. 오랜 기간 사업에 필요한 시공 기술을 연구 축적하고 분야별 최고의 엔지니어들로 전담 부서를 구성해 리모델링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유일한 리모델링 전문 부서로 설계, 디자인, 인허가는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끈 포스코가 탄생시킨 포스코 건설.
국민의 약속과 신뢰를 소중히 하는 포스코 건설이 21세기 선진 건축 문화, 대한민국 리모델링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더 높은 기술력과 더 깊은 건축 철학이 집약된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님의 목소리입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조합원님의 작은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헤아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최강자, 최고의 브랜드, 명품 이상의 명작을 만들어가는 포스코 건설. 최고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집. 포스코 건설 포스타.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수주를 가속을 페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현 정부에서 250만 원 공약, 리모델링 활성화에 달렸다. 리모델링 강자인 입지를 앞세워 정비사업 수주에 건설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완화가 되어서 가더라도 현재 리모델링이 75% 늘었다는 기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서울 같은 경우는 일산과 분당 이제 몇십 년이 되어서 4개 단지의 용적률이 300%, 보통 재건축은 250%까지 있는데 50%를 더 늘려서 300%를 한다고 해도 재건축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신문 기사들의 내용입니다. 시공사들은 신기술을 준비를 해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 포스코 건설도 리모델링의 최강자이면서 저희가 한 7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해왔었는데 지금 현재 25개 단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 리모델링 특화 유니트를 견본주택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 강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와서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어진 지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물리적인 노후화와 사회적 노후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건물 외관, 노후화된 설비, 누수로 인한 곰팡이, 녹물 배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리적 노후화와 아랫부분과 같이 취약한 보안시설, 복잡한 주차공간, 특히 여기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아주 열악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부족한 부분과 협소한 녹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위해서 비용 증가, 수요 감소 또는 가격 하락들의 요인이 됩니다. 이걸 그래프상으로 보면 준공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측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이용해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요구사항들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파트가 계속 성장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와요. 그럼 기대에 굉장히 큰 요구 조건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같이 하는 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했지만 현재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했을 때 개선되는 점이 어떤 게 있냐고 봤을 때 한 10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32평은 한 40평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내가 갖고자 했던 평수를 가질 수가 있고요. 주차 대수가 굉장히 증가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에 0.36대인가요? 0.5대도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한 1.2대, 요즘 한 1.3대 이상을 갑니다. 그러면 0.3에서 1.3으로 가면 한 대의 여유가 더 생기죠. 주차를 위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있는 그 주차들을 지상 녹지화로 해서 현재 신규 아파트와 같이 아주 새로운 녹지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최신 트렌드의 외관도 적용을 하게 되고요. 신축 규모의 커뮤니티도 같이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모든 건 현재 기준에서 준비되어 있는 안전등급을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및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최신 트렌드 스마트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되어서 예전 30년 전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되고요. 첨단 보안, 그 다음 층간소음도 현재보다는 더 강화된 소음 감수가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대동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동영상에 보듯이 저희들 개포 우성구차에서 개포 더샵 트리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어서 아주 좋은 창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를 개선을 해서 거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추가적으로 같이 향상을 이룬다는 게 전체적인 개선 방향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을 보시면 준공후 30년 이상 되어야 진행을 가능하고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죠. 더 큰 거는 노란색에 있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재건축은 250%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법적 상한 초과가 없습니다. 여기는 건축 심의로 결정이 나는 부분이어서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570%까지도 통과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이익 창출이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보시면 아마 조합원들은 윗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아래 부분도 아마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건축을 했을 때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에게 모든 승계가 돼서 본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보통 요즘 7, 8년 걸린다 그러는데 10년, 15년 걸리죠. 그동안에 내가 팔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진행 중이거나 끝날 때까지 나의 재산은 내 권리로 인해서 매매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간입니다.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대지의 조경,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준을 많이 완화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좋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평과 수직과 별동 정축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있는 부분들이 일반 아파트의 도면이고요. 우측 보시면 일반 분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잉여 공간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외에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설계를 해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에서 나온 수익금을 우리가 내는 분담금에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2, 3층 수직 증축도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업 주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최고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있는 이겁니다. 현재는 2단계죠. 소유자 조합 설립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동의는 두 번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조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진 시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법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입주자 대표에서 할 수 있지만 100%가 찬성해서 할 수 있는 건 기존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조합을 구성하는 요건이 조합 설립 시에 단지 전체의 3분의 2, 66.7%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별 소유자에는 2분의 1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66.7%를 보통 67%라고 그러죠. 67%의 동의가 되어야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리드하고 있는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는 추진위원회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67%를 빨리 올려서 우리가 다른 아파트보다 빨리 진행을 하자고 한 게 오늘 이것 때문에 뭐였죠? 67% 동의를 빨리 받자.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길은 동의해주는 길이에요. 뒷부분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 시공사 선정, 그러고 나면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되고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축 심의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이 설립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집행부들이 있으면서 설계나 시공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낼 분담금, 기타 등등에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권리변동 계획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아까보다 더 크죠. 66.7%에서 4분의 3인 75%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해준다고 해서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 지켜보시다가 이 무렵에 가셔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때 가서 반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찬성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분담금 확정 총회도 있잖아요. 이때 공사비, 사업비, 기타 등등해서 이걸 나오게 됩니다. 그때도 한 번에 권리가 있고요.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에서는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어서 아주 좋긴 하지만 사업을 굉장히 길게 간다는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 중에 이 세 가지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1차 안전진단을 받고 수평 증축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을 해서 건축 심의를 받고 들어가지만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1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3년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십 개의 단지들이 송파성지, 포수건설에 있는 송파성지 아파트 하나만 수직 증축이 허가가 나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단지들은 수평 증축으로 바꾸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그 분담금은 공사비와 조합 사업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분양 수입을 빼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골조만 남겨두고 모든 부분들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하의 마이크로 파일과 지하 주차장 흙막이 공사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좌측에 되어 있는 부분은 흙막이 공사를 외곽에만 하면 되지만 리모델링 공사는 각 동마다 외곽도 해야 되지만 각 동마다 흙막이 공사를 해서 지하를 다시 파서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일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비용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 들어가는 사업비 구성 요소도 지금 나와 있는 첨부 자료와 같이 설계 용역비, 도시계획, 감리비, 기타 등등 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아파트의 조건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철거나 우조 보강이 많을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대신 세대수가 작을수록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타입별로 해서 공사비에 난이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에 대해서 보시면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이주하고 착공하고 준공 시점에 이주 비용은 우측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소유자금 확보가 이주비하고 분담금이 필요한데요. 리모델링 후에 예상되는 차액 이후에 미래 가치에 오는 이 차익을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소유자금보다 많이 증가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신축이 100이라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는 110에서 160%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포 우성 구차가 개포 더샵 트레이로 바뀐 이 내용을 사진으로 갈 텐데요. 이게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바로바로 넘기겠습니다. 시간 제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에 이주까지 3년이 걸렸고요. 준비기간입니다. 착공에서부터 이주 완료 이후에 준공까지 3년이 걸렸어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3년을 준비해서 3년을 지으면 된다. 그러면 6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 있는 최고의 위치인 강남 개포동이지만 여기는 세대수를 보시면 작은데요. 232세대를 후에도 232세대로 해서 일반 분양이 없는 1대1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여기 보시면 31평에서 40평으로 9평이 늘었죠. 내가 31평에서 20년, 30년을 살다가 나는 40평이 가고 싶어. 사고 싶은데 내 집을 고쳐서 넓히고 새 집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이따 늘어나서 가격이 변화되는 거는 마무리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대수도 보시면 122대에서 320대.
122에서 198대가 더 늘어났죠. 여기보다 더 좀 나은 거예요, 저기는. 저기는 한 0.7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0.36인가 뭐 이렇게 되던데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매일매일 전쟁을 아마 치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평수가 하단부에 보면 늘어났죠. 타이틀로 다 틀려서 제가 사진을 나중에 동영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외관을 보시면 이 아파트였어요. 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바뀌었고요. 철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공용 무세대 외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측면 철거를 하고요. 수직 수평해서 슬라브 보강, 벽체 보강, 기초 보강 등 우측에 있는 내용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9년 4월부터 해서 작년 11월까지 공사한 것을 매월로 한 페이지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전 사진이고요. 마감재 철거, 구조물 철거, 방통 철거, 옥탑에 있는 구조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브 철거하고요. 기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보강 구간은 철배건으로 해서 공사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2001월달 모습이고요. 2월, 3월, 4월, 9월, 10월, 11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문주 있는 출입구고요. 외관입니다. 측벽에서 사진 찍은 거고요. 야간입니다. 야간 문주 모습. 내부 사진입니다. 거실 두 번째, 주방, 큰 방, 화장실, 화장대, 작은 방 2, 공부방, 영상방, 거실, 주방. 네, 이렇게 내부 사진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지은 외관 특화에 대한 부분을 사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 영통 삼성 태양 리모델링하는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반포 20차 재건축, 부산 대연 재개발, 광주 풍양지구, 지금 보시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1층 구간들이 나중에 바뀌는 조경이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와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요약을 하면 리모델링 사업은 30년 된 헌집을 새 집으로 바꿔줍니다.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골조국만 남겨두고 모든 걸 다 뜯고 새로 해서 신축 아파트와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30평을 40평으로 10평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좀 작은 집에서 조금 여유 있는 집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있던 그런 노후화된 오래된 집들의 구조나 평면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나오는 새로운 평면으로 맞추어서 내가 희망하고 있는 최신식의 아파트에 새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보여드리는 영상 개포트리에 개포 우성 구차가 우성에서 포스코 드샵으로 바뀌면서 32평에서 40평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3년 준비를 했는데 3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 개포 우성은 가격이 8억이었어요.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죠. 근데 착공할 무렵에 17억이었습니다.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한이 뛰어 올라가서 착공하면 정말 짓구나. 8억이 17억이 되었어요. 자, 3년 동안 공사를 해서 3년 후에 입주할 당시의 금액은 27억이었습니다. 현재 32억, 33억 가요.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당시 요 시점이죠. 8억가에 48에 32 맞죠? 4배가 뛰었어요. 자, 서울에 있는 개포 아파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돼요. 우리 4배 안 뛰면 못해요. 2배로 뛰어도 많잖아요. 3배 뛰어도 많죠. 이게 개포 우성 아파트가 우성이 더샵으로 바뀌어서
그 제일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헌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어서 그렇고요. 하나는 32평이 40평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모든 시설이 현재 새로 하는 신규 아파트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연세 되시는 분들 보시면 뭐 이따 질의응답 나오겠지만 한 말씀 먼저 드리면, 구조적으로 문제 있어서 집 짓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동영상이 나왔죠. 그 박사님들 교수님들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현재 안전 등급의 최고로 가는, 신축보다 신축하고 똑같이 가는 안전율로 해서 우리가 짓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내부는 마이크로 파일을 박는다든지 외부는 뭐 빔을 박는다든지 해서 지하 2층 또는 3층, 4층 다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그런 구조에 대한, 예전에는 지진이 나도 지진 설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진 설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아파트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고요. 내든 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대동 여기 아파트,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면 3년 후에 착공을 하게 되겠죠. 그럼 6년 후에 입주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 나와 있던 저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되어 있겠죠. 저거는 벌써 아마 지금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3년 동안 준비하는 그의 아이템이나 우리 더샵 브랜드는 더 좋은 새로운 더샵이 또 나와서 옛날에 하는 소리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들이 서울 근교에 있는 데만 25개를 하고 있지만 부산이나 창원 진행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착공 들어간 데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와서 리모델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열의를 보니까 아주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요. 서울에 있는 최고의 큰, 여기보다 2배 이상 되는 아파트도 가봤지만 이렇게 열의가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시기입니다. 마냥 보고만 있으면 아까 저기 마지막 나왔을 때 보시면 그 개포트리 하면 이렇게 줌에서 이렇게 비칠 때 주변 아파트를 보셨죠? 개포 우선 9차 이외 나머지 8차, 7차, 5차, 6차는 아직 옛날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리모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는 개포 우선 9차가 트레이로 더샵으로 바뀌면서 가치가 아까 8억에서 32억이 됐잖아요. 32평에서 40평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까 같은 아파트, 하지 않은 아파트와 똑같이 돼요. 생각만 했으면 되는 일이 아니고 아까 동의서 2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앞에서 나서서 진행하시는 분들께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동의서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분담금 총회를 할 때 그때 가서 75% 또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되고 지금 현재 주택경기나 모든 걸 보면 최고조에 올라가 있어서 아마 그 선상에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고조일 때 우리는 사업을 해야죠. 하려면 어떻게? 빨리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빨리 동의서에다가 사인을 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 양손 데리고 와서 빨리 동의를 해서 67%를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자면 집행부에 같이 들어가셔서 같이 봉사를 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은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께 빨리 동의서를 써주셔서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3년이 준비를 해서 6년 후에 방금 나왔던 개포 트리에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가격도 엄청 높은, 그리고 아파트도 아주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대방대동 아파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소유자분들의 평안을 포스코 건물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끝까지 포스코 건설에서 이걸 갖다 책임져 주실 건지, 시공과 감리를 전체적으로 포스코에서 담당해 주실 건지, 그리고 분담금이 700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책자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더샵 포스코 건설을 시공사 선정에 저희들을 뽑아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보다 더 많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잖아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용적률도 있고 용적률을 키워도 갈 수도 있고, 아직 설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검토하고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시공사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제안 설계도 하지만 그때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반 분양을 많이 최고의 분양을 가치를 올려서 내가 내는 분담금에 최소화를 시켜주느냐를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얼마라는 거는 그냥 주변을 봐서 이렇게 어바웃으로 잡은 것이 얼마가 나올 수는 사실 없습니다. 개인 분담금의 금액 얼마라는 게 우리의 가치가 향상되고 품질이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는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넓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답을 드립니다. 요즘은 건설 기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 있고 뭐 비내리벽을 철거하고 내리벽을 나가놓고 하면 문제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강 방법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이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리모델 하는 데는 크게 공사에 대한 시공에 대한 지금적인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더더욱이나 인류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비를 낮추어서 개인 부담금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추진위원이 있겠지만 위원장이 있지만은 그걸 할 수 있는 방향, 개인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자기의 가치는 높아지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아까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 수직을 굳이 안 가도 돼요. 제가 수평 권장해 드렸잖아요. 저희 포스코 건설이 국토교통부와 리모델링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큰 장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16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직이 아닌 수평을 가더라도 우리는 1층 필로티가 생겨요. 1층은 2층으로 올라가고 15층은 16층으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그런 염려하고 우려하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별도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 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는 기본 계획만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세한 건 누가 합니까? 조합이 구성되어야 조합장이 하는 겁니다. 용적률을 극대화해서 470, 500, 570까지 이렇게 높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 분양 별동 증축을 최대의 효율을 높여서 조합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누가 하냐고요? 조합이 한다. 자, 그래서 조합이 하기 위해서 빨리 67%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예, 답은 끝내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가야지. 맞지? 206번. 네. 자, 최첨단 선풍기. 우리 집 선풍기가 시원찮다. 손 들어보세요. 돈 많이 벌어 샀어요. 377번. 434번.
최고의 상품입니다. LG 무선 청소기 프로제로 축하드립니다. 67번 축하합니다. 282번 191번 더 스탑 설명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